잡초와 나, 최윤환. 어떤 풀은 가치가 있다고 소중히 여기고 어떤 풀은 버림을 받는다. 버림받는 풀은 말 그대로 잡풀이다. 쓸모가 없는 잡초다. 존재함으로써 오히려 해악을 주는 풀이다. 잡초냐 아니냐의 기준은 잡초가 내리는 것이 아닌 인간이 내리는 판단이다. 인간의 잣대로 해석한다. 덜풀을 좋아하는 나루수는 꽃이나 풀이나 양자 모두 한 가지이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꽃도 실은 다 같은 풀이다. 꽃으로 본다는 것은 시각과 후각적인 측면에서 본 것에 불과하고 잡초는 이러한 가치가 적다는 것에 불과하다. 풀의 또 다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오해라고 본다. 물론 어느 정도의 가치 비교는 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차이는 없다고 본다. 내가 잡초에 관한 산문을 쓰려는 이유는 사람을 풀로 비유하고 싶다는 의미다. 심성이 고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약한 사람도 있다. 요즘 심성이 고약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 자국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면서도 타국의 보잘것없는 무기를 대량 살상 무기로 치부하여 이를 제거한다는 핑계로 숱한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많은 재산 피해를 불러온 사람을 아름다운 꽃으로 비유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심성이 고약한 사람은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싸움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극히 약세했던 나라는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약세에 있는 사람이 모두 심성이 곱다고 보지 않는다. 단지 약자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길 바란다. 하기사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사람에게 경제적 가치가 극히 적은 덜풀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겠는가. 나는 꽃이 아닌 풀로 대접받는 잡초의 신분을 나 자신이 비유하고 싶다. 내가 유명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잡초에 애정을 갖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잡초도 하나의 생명체다.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용케도 버티며 살아남는 끈끈함을 내가 배워야 할 강한 덕목이다. 이 때문에 잡초에 더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싶다. 내가 보기에는 식물학의 조예가 깊은 학자들조차도 잡초에 관한 학문상의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제대로 연구하였다면 잡초의 가치에 관한 기록들이 다분히 많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도 내 식견이 짧은 탓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없거나 극히 적다고 본다. 아름다운 꽃에 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사진과 글, 그림들이 시중에 범람하지만 정작 잡초에 관한 것은 극히 드물거나 피상적이라고 본다. 일전 시골에 내려간 나는 85살의 노모가 끓여준 질갱이국을 몇 끼니 계속 먹었다. 소고기 반찬에 비할 바가 아닐 만큼 이 국이 좋았다. 질갱이는 길숲에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면서도 용케도 살아나는 생명력이 끈질긴 잡초이다. 또 어머니는 멈들레, 민들레의 사투리를 캐고 삶아서 냉동시킨 것을 서울로 기경하는 나에게 쌓아주셨다. 서울에서 반찬으로 먹으니 맛이 섭섭하면서도 제법 먹을 만했다. 사실 말이지. 시골밭에서 흔하게 나는 민들레는 참으로 지겨운 잡초다. 노란 꽃이 앙증맞고 예쁘다고 해서 길가에 민들레도 노랑 저고리 하는 동료도 있지만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지겨운 풀이다. 민들레 씨앗은 바람에 멀리 날리고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생용하면서 꼰지르게 씨앗을 퍼뜨려서 방심하는 사이에 밭을 온통 버려놓기 십상이다. 나는 시골의 조그만 하단에서 원추리를 또다시 깼다. 지난해 여름철에 완전히 캐내었는데도 아직도 잔뿌리가 땅속에 남았는지 올 봄에도 수십 포기의 새싹을 내밀었다. 나는 하단에서 캐낸 원추리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길숲에 밭 두둑에 아무렇게나 옮겨 심거나 또는 공터에 내버렸다. 빈트에 버렸으니 햇볕에 메말라 죽거나 운이 좋다면 겨우 살아남을 수도 있으리라. 사실 나는 원추리의 강인한 본신력에 기가 질렸다. 봄철에는 나물 반찬이 되며 여름에는 노란 꽃을 피운다는 점에서 유익하지만 하단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시각에서 보면 원추리는 분명히 잡초다. 잡초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때로는 실생활에 매우 이롭다는 예를 들어본다. 이때 전에 들에서 씨앗을 받아 밭 고랑에 뿌린 나성게, 냉이가 올봄에는 밭대 지천으로 번졌다. 아들이 공대로 씨를 파종한 사실을 아는 노무는 호미 끝을 조심하면서 나순개를 다치지 않게 밭을 맺지만 지나치게 많이 나서 결국은 밭작물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상당수를 캐 내버리기에 지쳤다고 말씀하셨다.
나승계 때문에 마늘에 밑동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마늘에 밑동이 제대로 들지 않는 것은 밭이 메마르고 거름, 퇴비가 부족한 탓이지 근본적으로 나승계가 밭에 진기와 양분을 빼앗아 먹는 탓은 아니라고 본다. 마늘을 가꾸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나승계는 잡초이지만 풋나물이 적은 봄철에 냉이로 국 나무로 먹는다는 내 입장에서 보면 냉이는 매우 유익한 풀이다. 도시에서도 손바닥만한 빈터가 있다면 덜풀을 조금이라도 갖고 오보기 바란다. 손바닥만한 빈터도 없다면 야외로 나가서 덜풀을 들여다보자. 조그만 덜풀에서 생명의 외경을 배우고 거친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잡초의 생명연도 뽐받아 보자.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인품이 부드러워지고 약자를 이해하는 도량을 닦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풀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름 모를 풀을 보면 잡초라고 두리뭉실 부른다. 우리는 잡초를 나쁜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냥 상투적인 간용구에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어느 누구도 잡초를 돌보거나 가꾸지 않는다. 잡풀은 척박한 환경과 인간의 잣대로 잰 구박을 받고 천덕꾸러기가 되어도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씨앗을 퍼뜨린다. 거친 터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아서 뿌리를 내리고 땅을 지름지게 하는 것은 잡초요. 빗물에 토양이 쉽게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잡초다. 작은 미생물과 곤충 그리고 동물의 서식처 또한 잡초가 제공한다. 다만 이러한 미덕이 이기심이 많은 인간의 눈에 가려져서 거진가가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나는 잡초를 또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싶다. 내가 보기에는 잡초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체이다. 이 세상에 잡초 아닌 풀이 어디 있으랴. 다 잡초다. 다만 누구의 시각과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꽃이냐 잡초냐로 구분한다고 본다. 양자 모두 자기 착과 현시이다. 예컨대 꽃 중에 꽃이라는 장미도 예전에는 한낱 풀에 지나지 않았지만 인간의 손길로 무수히 개량되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본다. 장미는 본래의 제 모습을 영영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바보처럼 생각한다. 탐스러운 장미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변신인가? 2003년 5월 3일 토요일. 최윤환, 충남 보령 출생, 서울 거주. 월간 국보문학 수필부분 신인상 수상 2008년 제28호 동의문집 내 마음의 숲 자문위원 한국국보문인협회 수필분과 이사